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준이 카드를 쓰시죠? 네, 백화나 서점이나 뭐도 회원 카드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잘 쓰고 있는데요. 뭐 때론 할인도 해주고 상품도 주고 해서 좋던데요. 네, 그래요. 그럼 축적 증식 카드는 써보셨나요? 축적 증식 카드요? 네네. 그건 써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호주머니 사정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축적 증식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축적 증식 카드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마찬가지입니다. 겁니까? 네, 축적 증식 카드는 한어로 주지카라고 하는데요. 네, 은행에서 카드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카드 안에 저금해 줍니다. 네. 카드 소지자는 소비할 때 직접 카드 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렇군요. 설명을 참 잘하십니다. 네. 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백 원, 지어는 몇천 원짜리 축적 증식 카드를 구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요. 네. 축적 증식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얼마간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주내 몇몇 상가를 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양한 사천 요리를 고전하게 갖추고 손님들을 끌고 있는 연길시 사천 요리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你好，能打扰一下吗？可以。我想问你们今天在这儿用餐是用那个储值卡消费，还是用那个现金消费？用储值卡消费的。储值卡。那您对这个储值卡了解多少呢？觉得还可以吧，总来他家吃饭嘛。然后之前办储值卡说是那个办1000送120嘛，觉得挺实惠的。 이 사천 요리점은 맛깔스런 요리로 손님들을 끌고 있는데요. 단골 손님도 참 많습니다. 자주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또 더 많은 고객을 끌기 위해 이 요리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超越主任，会员卡主要有2种，一种是会员卡，再一个就是储值卡。会员卡呢是因为以往的会员卡主要是以积分为主啊，因为我们做了升级。现在的会员卡主要是以打折啊，主要直接可以打折。然后储值卡呢是针对一些老会员而设立的啊，而现在的储值卡呢办理的特别多啊，因为我们的老常客呀、老会员呢，觉得这会员卡、储值卡呢这个赠送的力度也比较大。 소비자들이 축적 증식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상가들에서 많은 축적 증식 카드를 보유하면 매장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자금 유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약방들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원카드는 점수를 기록한 뒤 상응한 누적 점수에 따라 물품 가격을 내려주거나 여러 가지 물질적 장려를 해줍니다. 요즘 우리가 시중에서 유행되게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보게 되면 주로 그 회원카드하고 그 주점카드 뭐 이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주로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봐도 사실 우리가 소비자한테 주는 이익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이라고 할 경우에 첫 번째로 어떤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전통식으로 어떤 구매를 할 경우에는 대량의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량의 어떤 그 현금을 소지할 경우에는 또 그風險, 그 어떤 그 모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편리하고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전체로 그 이득이라면 어떤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 물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카드를 우리가 회원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주주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상가에서 제공하는 그 할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를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지만 카드로 결제를 하겠지만 또 그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8折, 9折 이런 형태로 할인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저축카드 같은 주주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입금을 할 때 카드에 돈을 넣을 때 예를 들면 300을 넣어주면 그 상가에서 어떤 그 혜택으로 100원어치 어떤 가치를 더 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큰 연길 조안영화성입니다.
현대화 설비를 자랑하는 이 영화성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겨 찾는 곳인데요. 그런데 영화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표 한 장에 80원이나 90원에 달해 처음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은 눈이 확 돌아갈 지경인데요. 저길 보십시오.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카드를 구매하는 관중도 있습니다. 刚才发现那个你们买票的时候顺便办了会员卡是吗？啊，那你们了解这种会员卡吗？算是比较了解吧，因为总在左岸看电影，这个储值卡可以存钱，然后可以在卖品和票房来消费，观影可以打5折。那你对这种会员卡怎么看呢？我觉得比较好吧，比较优惠，而且他们总会有会员日来邀请我们免费观影，相对来说都比较好。 한 장에 8, 90원씩 하는 영화표도 회원카드에 돈을 넣고 구매하고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니까요. 참 소비자들이 보는 혜택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많은 상가들에서 소비자들이 축적 증식카드나 회원카드를 사용하면 이러저러하게 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상가들도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가지 부분에서 꼭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구매를 반드시 삼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충동 구매, 사실은 맹목적인 소비가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고 무엇을 사야 될까, 무엇은 사야 되고 안 사도 되는 부분, 어떤 것은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이제 쇼핑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카드를 신청할 때거나 혹은 카드를 사용할 때를 막론하고 어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혹은 상가에서 제공하는 계약 조항을 반드시 잘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어로 말씀드린다면 빠왕条款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자가 사실은 우리가 카드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굉장히 많은 계약 조항들을 일일이 꼼꼼히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일단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 우리가 조항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에는 많은 조항들이 소비자한테는 사실 불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가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우리 소비자한테는 불리한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주는 조항 혹은 중국어로 한어로는 빠왕条款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꼼꼼히 체크를 하고 이 카드를 신청을 하거나 혹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축적 증식 카드를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피해를 받으면 우리는 계약 조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매할 때 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의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 단위하고 피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발급 단위에서 배합해주지 않거나 억지로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법원에 소송해가지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권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 축적 증식 카드를 구매할 때 정말 신중해야겠습니다. 네. 약간의 리득을 벌이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축적 증식 카드나 회원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너무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요. 이 방금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는데요. 상가의 홍보에 충동 구매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거양득을 보자고 하다가 개도 그럭도 다 잃는 격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이쯤 되면 아무래도 커피 한 잔 딱 마셨으면 좋겠죠. 현호 씨는 평소 커피 즐겨 마십니까? 네, 즐겨 마십니다. 저는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마친 후 이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하루 일정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참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상큼한 하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십니까? 손님이 오면 커피를 대접하고 저도 한 잔 따라 마시고 일하다가도 좀 피곤하면 또 한 잔, 많게는 하루에 5-6잔씩도 마십니다. 와, 5-6잔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커피를 어느 때에 얼마나 마셔야 좋은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커피 생각이 날 때면 아무 때나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는데도 학문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나 봐요. 네.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박정복 선생님이 커피 전문가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아침엔 커피 한 잔 드셨습니까? 그럼요. 네, 이미 여러 잔 마셨습니다. 네, 저도 커피를 즐겨 마신답니다. 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과 량에 따라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럼 빨리 저희한테 알려주시죠. 네, 그럼 우리 함께 커피숍으로 가볼까요? 네. 네. 준의 모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 선생입니다. 출근해서 퇴근 전까지 쉴 새 없이 돌아치다나니 왕 선생은 커피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왕 선생은 하루 동안에 커피를 6잔은 꼭 마셔야 한답니다. 게다가 손님이 와도 커피를 같이 들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떤 날에는 커피를 무려 10잔 이상 마실 때도 있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내 박혀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감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인체에 가장 좋을까요? 우리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면 건강에 제일 이롭습니까?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카페인은 하루에 약 400mg을 섭취를 하는 게 권장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커피로 환산을 한다면 하루에 약 2-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적당하게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2-3잔이 좋다는 거죠. 커피를 정상적으로 많이 마시면 우울증이 생길 비율을 높이거나 환청이 생기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적당한 양의 커피를 드시면 몸 건강에 10분 유리하다고 합니다. 커피는 그러니까 어떠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까? 커피는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집중력을 향상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뇌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고요. 또한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하고요. 이 항산화 효과가 각종 질병 예방이나 암 예방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암 예방까지도요? 네. 그다음 또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클로로겐산은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런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참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커피를 더 애용해야 될 것 같네요. 커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한 여러 가지 지방을 분해하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다이어트 시에도 다이어트에도 좋다고요? 그렇죠. 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단 커피를 마시고 한 30분 후에 운동을 해주시면 더 효과를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운동하기보다도 그렇죠. 운동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몸에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네요. 지금 적잖은 사람들이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커피를 끓이고 있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서 단맛을 보고 있답니다. 이건 지금 찬물이 아닙니까? 네, 찬물로 커피를 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 커피를 타면 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카페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카페인이 좀 적응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찬물 내니까 카페인이 적고 하니까 좀 잠도 안 오는 사람도 없고 잠도 잘 쉬고 그렇다고 합니다. 찬물로 먼저 이렇게 커피에다가 물을 떨구면은 카페인이 걔가 잠이 잘 오지 않은 분들 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인이 없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냉커피는 아니고 냉커피는 아니고 더치커피라고 생각. 더치커피. 알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량과 시간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참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에서 깨어난 지 1-2시간 후라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하루 중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즉 평균 10시 30분을 전후한 시간입니다. 네, 커피가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걸 이제야 잘 알았습니다. 네, 알맞은 시간대에 적당하게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봉지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이롭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적잖은 커피숍에서는 원두를 가는 기계와 볶은 원두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손쉽게 원두 커피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접수할 수 있으니 커피를 즐겨 마시는 가정에서는 갖춰 놓을 만합니다. 네. 벌써 커피 향이 막 이것까지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마시자. 근데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뭐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물론이죠. 지금은 별로 아픈 데가 없다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병 보험에 들고 있는데요. 이 보험에 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가요? 자, 그럼 연변 평안생명보험회사에 찾아가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질병보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질병보험에 좀 상세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평안생명보험회사에 새로 나온 질병보험이 있는데요. 이름은 후성부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원래 남자 29가지, 여자 30가지 질병 기초상에서 새로 8가지 경한 질병, 그리고 자가용 이외 사고 보장은 2배로 70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로 든다 할 때 30세 남성이 이 질병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달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금을 납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서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네, 30세 남성이 보험료 1년에 8,288원씩 20년 계획으로 후성부 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바로 합동 성공됐을 때 24시간 지나서 바로 20만 원이 생명 보장되고 90날 지나서 16만 원의 큰 질병 보장되고 또 24시간 지나서 15만 원의 이와의 상하에 보장되며 30날 지나서 주원했을 경우 80%의 주원했을 경우 주원비에서 80%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지나서 이외 사고로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주원하지 않아도 2만 원까지 치료비 보장해 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 개 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조언 같은 게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보험금을 탄다고 할 때 어떤 수속이거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리 선생님이 다른 상업보험에 10만 원 가입하고 우리 평안보험 회사에 20만 원 가입하였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다른 상업보험에 10만 원하고 우리 평안에 20만 원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의 진단서, 예를 들면 우리 연변에는 연변병원, 하남병원, 시병원 이 세 개의 병원의 진단서면 됩니다. 병원에서 정말 중다 질병이라는 진단서 있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 평안에 20만 원 했을 때는 20만 원 바로 리페해 줍니다. 빨라서 2일이면 합니다. 네, 예를 들는데 이 장모모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질병보험은 어떻게 해줍니까? 네, 우리 지금 새로 난 이 후성부는 8가지 경한 질병도 다 해줍니다. 장모모가 지금 1년에 8,288원 보험이 내지 않고 보니까 그러면 경한 질병도 우리는 16만 원에 20% 먼저 해드립니다. 그러면 32,000원 먼저 드리고 큰 질병 걸렸을 때 16만 원 마저 드립니다. 내로 이 장모부가 의외 사고로 돌아간다 할 때 질병보험은 또 어떻게 해당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지불합니까? 의외 사고로 돌아갔을 때 우리 쩌통이 특별히 이 후성부 상품은 자가용으로 이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 쩌통 공공쩌통만 양배해드리는데 우리 이 후성부 이 상품은 자가용 차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도 2배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와상하 15만 원이면 15만 원에 2배면 30만 원에 선자 20만 원에서 돌아갔을 때는
50만 원 드립니다. 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질병보험에 가입했고 만약에 나중에 제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당됩니까? 네, 그러면 30세 남성이 1년에 보험료 8,288원씩 20년 내는데 60세 때 질병 걸렸을 때는 이제처럼 이제 이와 같이 보장이 되고 걸리지 않았을 때는 60살 때 선생님이 그 짱후에 선생님 그 보험 통장에 19만 9,156원이라는 게 있고 70세 때는 선생님 통장에 26만 8,408원 좌우 있습니다. 80살 때는 35만 9,910원 좌우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큰 병 보험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알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는데요. 네? 이 질병보험에 적은 돈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하다네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보험은 1,500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돈 액수가 많으면 그만큼 보상도 많겠죠. 아, 그렇군요. 네, 만일에 대비해 큰 병 보험을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네. 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나 가정에 모두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